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문재인과 윤석열을 경멸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당당하지 못하니까 기자회견을 대단히 꺼리고 회피했습니다. 문재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윤석열은 1년에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윤석열은 제가 이 총선이 있는 지난해 연초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히 무제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질문이든지 다 받고 특히 명품백 사건에 관해서 이 좌파의 교묘한 이 몰카 공작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잘못이었다라고 국민들에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하라라고 여러 번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결국 기자회견을 하지 못하고 이 공영방송의 앵커와의 대담이라는 편법으로 일종의 이 커튼 뒤에 숨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지 못하는 당당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국민들에게 당당하느냐 여부는 그가 얼마나 기자회견을 자주 하고 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건, 오바마, 클린턴 이런 대통령들, 이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당하니까 기자회견에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만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상당히 당당한 모습이다. 30일 만에 100일도 아니고. 그런데 그 형식을 교묘하게 이상한 이 비정통적인 방법으로 하는 바람에 역시 자신에게 불리하고 까다로운 질문들과 이슈들은 전부 다 피해갈 수 있었고 대부분 장황하게 주저리 자신의 얘기를 길게 늘어놓는 일종의 만담 형식의 기자회견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질문하는 기자를 추첨으로 뽑았습니다. 추첨으로. 시청자 여러분, 선진국에는 다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불문율. 특히 미국의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에 오래 출입한 기자들, 그리고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CNN, 폭스 TV, 뭐 이런 AP통신, 로이터, AFP 이런 어떤 그 사회와 세계의 주류 언론들, 그리고 전통이 오래됐고 발행부수나 이런 이 시청자 수가 많고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범사회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기자들이 백악관에 앞주서부터 앉고 그리고 대개 뭐 트럼프는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기자들 CNN이라든가 뉴욕타임즈라든가 이런 기자들에게 질문 기회를 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대통령이 관례와 불문율에 따라서 영향력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언론들을 중심으로 질문 기회를 주고 그런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 선진국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문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너 언론들 또는 뭐 인터넷 언론들 또는 무슨 뭐 1인 미디어 또는 뭐 이런 데에서 그런 데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사회에 품위와 권위와 불문율과 전통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00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 신청을 했고 의자들 앉는 순서도 이 추첨으로 정했고 백악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출입한 기자 또는 영향력 있는 기자 이런 순서대로 앉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자들을 이 추첨 형식으로 해서 다 100여 명을 그렇게 앉혀놓고, 그리고 대부분의 기자들, 15명의 대부분의 기자들을 추첨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중동을 포함한 이런 어떤 뭐 문화일보, 그리고 경향신문, 한국일보, 한겨레까지 이 중앙일간지가 한 명도 뽑히지 않았고, 그리고 KBS, MBC, SBS, 이 지상파 3사, 그리고 YTN, 연합뉴스 TV 같은 보도 채널, 이런 데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15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무슨 인터넷 언론, 그리고 마이너한 어떤 인터넷 언론, 그리고 지방 언론들, 뭐 KTV 같은 또는 이제 이 국영 방송, 뭐 이런 방송들, 시청자 여러분, 지방신문이나 마이너 인터넷 이 언론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절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매체들은 매체의 영향력도 작고, 그리고 전통도 얕고, 그리고 그런 질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이 쳐다보는 이런 데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얻으면 대통령의 정면으로 맞서서 꼭 필요한 질문, 중요한 질문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방신문사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라든가 또는 이 절대로 대통령 권력과 각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부드러운 질문, 이런 걸로 일관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은 생리가 그렇습니다. 생리가. 반면 예를 들어서 조중동이라든가 파워 있는 언론은 그래도 그 파워가 있고 전통이 있고 지지자들이 있고 구독자들이 있으니까 대통령 권력과 어느 정도 각을 세워서 대통령이 아파할 수 있는 질문, 김민석 총리의 자격 문제라든가 또는 윤석열 정권 시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42개의 쟁점 법안을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을 다 차지했으니까 밀어붙일 것인가, 이런 질문, 문재인 때부터 노무현, 김대중 정권처럼 북한의 상당 부분 퍼주기 지원을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인가, 이런 질문, 한미 정상 간의 통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왜 3일이나 걸렸는가, 이런 질문, 그리고 왜 대통령의 이 재판을 임기 중에 연기하는 법안을 자의적으로 만들려고 여당에서 하는 이런 움직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 대법관 증언 문제, 이런 것들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인가 라는 것들, 이런 어떤 대통령이 아파할 수 있는, 껄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그런 매체들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리상. 그러니까 이 떡볶이라고 하는, 추첨이라고 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언론을 바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